네, 이어서 뉴욕 증시 월가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우리 시장은 오늘 다행히 좀 반등을 해줬는데 뉴욕 증시는 아직까지 좀 찬바람이 불고 있죠. 네, 9월 역시도 연준의 강력한 매파적인 움직임이 예상되면서 언제쯤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지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년까지는 이 긴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하향 조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겁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 내 3인자로 꼽히고요.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입니다. 네. 따라서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멘트였고요. 또 이 근거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까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의 2.25%에서 2.5%인 기준금리 범위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렇게 경계성 짙은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또 타이밍인 만큼 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물가입니다.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좀 꺾인 걸로 나오긴 했는데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웨스트버지니아 연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킨 총재는 언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할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라면서 연준이 계획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또 스무스하고 또 안정적으로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요. 긴축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또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 기조가 타이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해 봤을 때 7월 물가지수가 한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의 고삐를 풀 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금리 인상 기조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책 기조를 지금 시장 예상보다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가 반응은 어떤가요? 월가는 방어적인 투자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선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일 것을 권고하는데요. 예. 크레디트 스위스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만큼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의 연구원은요. S&P 500이 상반기에 20% 넘게 하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증시 급락이 몇 달 동안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잭슨 홀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헤드앤숄더 탑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S&P 500이 3,90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헤드앤숄더 탑 패턴이라는 말은 차트가 이 머리와 어깨처럼 보이는 모양을 형성을 하면서 삼각형을 그릴 때를 말하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시장이 특정 가격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해버리는 강한 저항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일단 한동안은 증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주식 비중을 줄이고 방어적인 투자 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까? 우선은 단기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JP모간에서는 단기 방향성을 쫓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하는데요. 때문에 특히나 이 단기 투자가 많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나 또 대형 기술주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기술주의 경우는 특히나 금리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웰스파고는 기술 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다루는 업체를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또 시스코 시스템즈가 유망하다고 꼽았습니다. 또 베이커 에비뉴 자산운용도요. 팡중에서는 이 주식 가운데서 9월의 증시 하락장을 견딜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플뿐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유망한 주식, 특히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잘
가려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주식 비중을 줄여라라는 조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산을 좀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다른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꼽히는 단기 채권 그리고 신흥시장 국채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원자재 시장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원자재 투자 수익률이 무려 38.8%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건데 그 기간 역시도 10년으로 그렇네요. 장기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이 연준 인사들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증시에는 겨울이 조금 더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이 시기 잘 버틸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